이럴 때까지 전혀 아프다거나 피는 좀 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무덤덤하게 넘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지내오셨겠죠. 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많은 치석을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은 그 잇몸질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잇몸질환은 보통 환자분들한테 암을 비교해서 많이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유사하고 그 다음 진행 과정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하죠. 암은 하지만 단년이나 몇 년에 한 번씩 종합건강검진을 통해서 피검사라든지 아니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암의 존재 유무를 검사를 하시지만 대부분 그런 검사가 없다면 암이 1기, 2기, 3기 정도 진행되더라도 크게 증상 없이 내가 암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지내시다가 결국은 암이 많이 퍼져서 주변 장기나 조직들을 위해를 가한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커져서 압박을 가해서 비로소 그때 증상이 나타날 때 암의 존재를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잇몸질환도 천천히 나도 모르게 치석이 쌓이고 치석이 어느새 내가 갖고 있던 건강한 잇몸을 대체하면서 뿌리를 잡고 있는 뼈를 조금씩 녹이면서 진행되지만 환자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고 또 치아도 치주질환의 말기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치아의 흔들림도 없기 때문에 보통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잇몸질환이 진행돼서 뿌리 끝까지 거의 다 녹아서 치아가 흔들흔들 거릴 때쯤 아니면 피가 나거나 증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때 치과를 오신다던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암과 비슷하게 그 전에 왔더라면 전이 되기 전에 깨끗이 제거하고 다시 정상적인 건강으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똑같이 잇몸질환도 사전에 정기검진이나 조금씩 생기는 치석들을 잘 제거해 가면서 관리를 받으신다면 이와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잇몸질환이 그렇게 중증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치아를 살릴 수 없고 보통 환자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쓰신 데까지 쓰다가 그냥 발치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는 징후로 가게 되는 거죠. 암으로 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삶을 마감하는 것과 같이 치아도 쓰는 데까지 쓰시다가 발치하는 그런 수순으로 밟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환자분의 포토나 이런 거를 보시면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실 것 같아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잇몸질환은 이렇게 치아 주변으로 치석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쌓이겠죠. 그러다가 쌓이고 하다가 이렇게 두껍게 치석이 쌓인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럴 때까지 전혀 아프다거나 피는 좀 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무덤덤하게 넘기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저렇게 지내오셨겠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젊으셨을 때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잇몸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치아 사이의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셨겠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도 이 치석을 제거하면 더 공간은 커지겠지만 공간들이 이미 보이고 이 공간들은 이 치석들이 잇몸을 대체하면서 쌓여가다가 그 치석이 스케일링을 통해서나 제거하게 되면 공간이 더 크게 뻥 뚫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아래로 치석은 뿌리를 타고 내려가고요. 내려가다가 보면 결국은 지금도 보면은 여기 앞니는 잘 보이시진 않지만 거의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만 잡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 치석이 어떻게 보면은 잇몸을 녹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치석이 이렇게 같이 엉켜 붙어 있다면 치아도 원래는 흔들려야 될 치아를 안 흔들리게 감춰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양치질을 잘하는 저나 저희 직원들도 꼭 1년에 한 번씩은 치석은 거의 없지만 스케일링을 받는 이유는 치석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쌓여가고 그것들이 잇몸을 내리고 결국은 치아 사이 공간을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또 치태나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고 충치나 잇몸 질환이 더 이완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잇몸 질환의 치료법은 뭔가요? 라고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칫솔질과 정기적인 스케일링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치과에서 말하는 잇몸 치료가 환자분들은 잇몸을 살리는 치료겠구나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했듯이 암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기다리듯이 조금은 잇몸 질환의 속도를 늦춘다던가 조금 더 양치질하기 편한 방법으로 주변의 치아라든지 잇몸 조직을
조금은 성형하는, 변형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잇몸 치료지, 잇몸을 다시 원래 상태로 올린다던가 정상화시키는 치료가 잇몸 치료가 아닙니다. 이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우선은 치석을 제거하고 요 정도로 제거를 해드렸고, 큐렛이라고 치주 소파술이라는 치료 방법을 통해서 더 깨끗이, 그리고 더 뿌리 쪽으로 깊이 내려간 치석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양이 쌓아서 오시다 보면 치석이 떨어질 때 더 예민하고 더 시리고 더 아프기 때문에 조금씩 매년 치석이 많지 않을 때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유닛 체어라고 하는 치과 체어에 달려있는 스케일러보다 더 성능이 좋고 환자를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요. 베리오스 970이라는 장비고요. NSK라는 일본 회사에서 제작한 장비입니다. NSK는 다양한 치과 재료랑 기구들을 만드는 세계적인 기업이고요. 장비의 특징은 잇몸 질환을 위한 스케일링 기능도 있지만 더 스케일링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강도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치석 감지 능력도 있어서 치석이 있는 경우에 힘을 약간 주면 더 파워가 올라가면서 더 치석을 쉽게 제거하고, 또 따뜻한 물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추운 겨울에 스케일링을 하면 물 온도도 굉장히 차갑고 해서 환자분들이 더 많이 싫어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점들을 보완을 할 수 있고요. 이 장비를 또 구매한 목적 중에 하나는 신경치료를 많이 하고, 재신경치료를 특히 많이 하는데, 재신경치료를 할 때 근관 안에 있는 유기물들, 그 다음에 삭제한 그런 감염된 물질들을 세척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세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치료 모드가 있어서 이런 팁을 이용해서 근관 내를 효과적으로 세척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의 더 편안한 진료와 더 나은 진료를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